어머니,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라떼는 그런 거 없었어. 김장 정도는 괜찮아. 임신 7개월에 김장을 해야 한다고요? 여자는 배를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만사까지 이랬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날 며느리는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갔습니다. 임신부가 들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배추를 들며 배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TV만 봤습니다. 라떼는 애 셋 낳고도 이랬는데 너는 하나도 못 낳겠냐? 그로부터 3개월 후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34시고요. 임신 7개월째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이고 저는 약사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거든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니, 요청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 라떼는 말이야, 결혼하면 바로 전업주부 됐어. 시어머니는 70세셨습니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사셨고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그게 자랑이셨습니다. 아니, 그게 유일한 정체성이셨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여자가 직장 다니는 거 창피한 일이었어.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아내가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22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씀도 일리는 있어. 아이 낳으면 육아에 집중하는 것도 좋잖아. 하지만 나는 일하는 게 좋은데.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그리고 엄마가 서운해 하시잖아. 결국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10년간 다닌 약국을요. 약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 6년간 공부했고 국가고시를 통과했고 현장에서 경력을 쌓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벨도 안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8시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은아, 아침 안 차렸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문 열고 들어왔지. 근데 왜 아직도 자고 있어? 벌써 8시야. 입덧이 심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라떼는 입덧하면서도 시부모님 아침상 차렸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야채도 없네. 장도 제대로 안 봐? 어제 봤는데요.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 장을 본 거야? 고작 이것뿐이야? 냉장고에는 상추, 토마토, 오이, 파, 양파 등이 있었습니다. 2, 3일치 정도요. 라떼는 말이야, 장 보면 일주일치는 한꺼번에 샀어. 그래야 효율적이거든. 요즘 애들은 매일매일 사니까 돈을 더 쓰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제 생활을 감시하듯이요. 월요일 아침 9시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은아, 청소 안 했어? 화장실 거울에 물때 있던데? 어제 닦았는데요. 제대로 안 닦았으니까 물때가 있지. 라떼는 화장실 청소할 때 칫솔로 구석구석 다 닦았어.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은아, 빨래는 왜 이렇게 해? 이거 봐, 하얀 티셔츠랑 검은 양말이랑 같이 돌렸네. 색깔별로 분류했는데요. 라떼는 손빨래도 했어. 세탁기는 옷을 상하게 만들거든. 특히 민수 와이셔츠는 손빨래 해야 해. 수요일 아침 9시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은아, 저녁은 뭐 할 거야?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지. 오늘은 제육볶음 하려고 했는데요. 민수는 제육볶음 안 좋아해. 라떼는 아들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며느리도 남편 입맛은 알아야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오셨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임신부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한 날에도, 배가 당기는 날에도, 몸이 힘든 날에도 시어머니는 오셨습니다. 임신 5개월 때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 날이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은아, 누워만 있으면 순산 못해. 라떼는 만사까지 집안일 다 했어. 몸을 움직여야 애가 잘 나와. 어머니, 저 오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에이, 입덧이 뭐 대수야. 라떼는 입덧하면서도 김장했어.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운동해야지. 라떼는 임신 중에도 매일 1시간씩 걸었어. 그래야 순산한다고. 어머니, 배가 무거워서 오래 걷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체력이 없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매일 오시는데 좀 힘들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근데 매일 오시는 건 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자식 걱정이 많으셔. 이해해줘.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김장해야 해. 네? 김장이요? 응. 우리 집은 매년 김장을 직접 해. 라떼는 시집 첫 해부터 200포기씩 담갔어.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7개월인데. 그게 뭐 어때서? 라떼는 만삭에도 김장했어. 요즘 애들은 임신하면 공주병 걸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임신 중에는 무거운 것 들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떼 때는 그런 말 없었어. 김장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지은아, 시집살이가 뭔 줄 알아? 시어머니 말 잘 듣는 게 며느리 도리야. 라떼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거 다 했어.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장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 100포기를 주문하셨습니다. 트럭이 와서 배추를 쏟아부었습니다. 현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은아, 시작해. 나는 양념 만들 테니까 너는 배추 절여. 어머니, 제가 배추를 들어야 하나요? 배가. 에이, 괜찮아. 라떼는 쌍둥이 임신했을 때도 김장했어. 너무 유난 떨지 마. 저는 배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추를 들어 올렸을 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0kg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배가 당겼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물 좀 갖다 줘. 저는 배추를 내려놓고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지은아, 양념간 좀 봐봐. 양념간을 봤습니다. 지은아, 저거 걸레질 좀 해.
바닥에 물 튀었어. 걸레질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려 통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야 했습니다. 백포기를요.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배가 계속 당겼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될까요? 벌써? 라떼는 쉬지도 않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점심 뭐 있어? 라면 끓일까요? 라면? 라떼는 김장할 때도 제대로 된 밥 차렸어. 라면은 몸에 안 좋아. 저는 밥을 했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차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묻히고 통에 담았습니다. 손이 양념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매운 고춧가루가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다리, 손,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라떼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너는 고작 100포기 하고 힘들어하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김치 10포기만 담아가셨습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 민수 좋아하니까. 나머지 90포기는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김치를 넣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너무 당겨서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당겨. 괜찮아? 병원 갈까? 조금만 있어 보자.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출혈이 있었습니다. 여보, 피가 나와. 남편이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조기 진통 징후가 보입니다.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어제 김장을 했어요. 임신 7개월의 김장을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포기나 하셨어요? 100포기요. 100포기요? 혼자서요? 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입원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조산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 말씀을 따른 건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라떼는 임신 중에도 입원 같은 거 안 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네.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약한 걸까? 정말 유난을 떠는 걸까? 남편이 면회를 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절대 안정하래. 무리하지 말래. 그래, 이제 집에서 푹 쉬어. 응. 그나저나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김장 다 못 끝내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김장 100포기 계획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못해서 속상해하셔. 다음에는 좀 더 힘내봐. 엄마가 실망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좀 그래도 이해해줘. 엄마 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대. 당신 엄마 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에휴,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나는 지금 입원했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엄마 말씀 잘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습니다. 왔어? 병원비 많이 나왔지?
라떼는 말이야, 임신하면 병원 자주 안 갔어. 돈 아깝거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자주 오셨습니다. 지은아, 태교 음악 들어? 라떼는 태교 음악 같은 거 안 들었어. 그래도 애들 다 잘 컸어. 요즘 애들은 너무 유난 떨어. 아침 8시 시어머니가 오셔서 태교 음악을 끄셨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 들으면 애가 예민해져. 라떼 때는 그냥 조용히 지냈어. 지은아, 산후조리원 예약했다며? 돈 낭비야. 라떼는 집에서 미역국만 먹고 회복했어. 2주면 충분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한대? 그 돈이면 뭘 못해. 라떼 때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어. 나도 도와줄게.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쉬고 싶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거부하는 거야? 라떼는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당연했어. 지은아, 애 낳고 모유 수유할 거지. 분유 먹이면 애가 약해져. 라떼는 셋 다 모유로 키웠어. 밤낮 없이 젖 물렸지. 매일 라떼는 으로 시작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떼는 이랬어, 라떼 때는 저랬어, 라떼는 안 그랬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2024년이에요. 어머니 때랑 달라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방식? 내가 뭘 안다고.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하지만 라떼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 그래서 애들 다 잘 컸어. 내가 고집 부리면 애가 고생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치겠어. 어머니가 매일 라떼는 하시는데 엄마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야. 좋은 말씀? 나한테는 잔소리야. 지은아, 조금만 참아. 애 낳으면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돼.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우리 엄마가 섭섭해 하시잖아.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에 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지은아, 내일 우리 집 와. 가족 모임 있어. 무슨 모임이요?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거야. 큰애, 작은애 다 와. 너도 음식 준비 도와야지.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8개월인데 음식 준비를. 라떼는 말이야, 명절에 임신 9개월도. 음식 다 준비했어. 며느리 역할 해야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의사들은 너무 예민하게 굴어. 음식 준비 정도는 괜찮아. 라떼 때는 그런 말 없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둘 다 편하게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옷을 입고요. 지은아 왔어? 어서 와. 음식 준비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비할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밥, 김치찌개, 불고기, 샐러드, 과일. 최소 15가지는 됐습니다. 이걸 다 제가 준비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라떼는 시집 첫 해부터 명절 음식 다 혼자 했어.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해? 형님들은 안 도와주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손님이야. 며느리가 하는 거지. 라떼 때도 그랬어.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야채를 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배가 당겼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배가 너무 당겨서 잠시 앉으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왜 앉아 있어? 음식 다 안 끝났잖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당겨서. 에이, 괜찮아. 라떼는 진통 와서도 음식 마저 하고 병원 갔어. 조금만 더 하자. 저는 다시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5시간째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지은아, 상 차려야지. 얼른 움직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 시누이 부부, 작은 시누이 부부, 남편, 그리고 저도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밥그릇 갖다 줘야지. 며느리가 시중 들어야지. 저는 밥을 떠다 날랐습니다. 8명분의 밥을요. 국도 떠다 날랐습니다. 반찬도 추가로 갖다 드렸습니다. 지은아, 물 좀. 지은아, 김치 좀 더. 지은아, 숟가락 떨어뜨렸어. 계속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 국 쏟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라떼는 만삭에도 안 비틀거렸는데 요즘 애들은 체력이 없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요. 큰 냄비, 작은 냄비, 프라이팬, 접시, 그릇, 수저. 설거지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1시간 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임신 8개월인데 6시간 동안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엄마가 좀 그래도 이해해줘. 우리 엄마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 세대가 아니잖아. 나는 2024년을 살고 있어. 에휴,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 참으라고. 나 오늘 쓰러질 뻔했어. 그래도 안 쓰러졌잖아.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려는데 배가 또 당겼습니다. 화장실에 가니 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여보, 또 피 나와. 이번엔 많이 나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안정하셔야 한다고 했죠? 이러시면 조산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고 6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6시간요? 임신 8개월에요? 네.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보호자 누구세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모가 절대 안정 필요합니다. 집안일 일체 금지예요. 무거운 것 들기 금지, 오래 서 있기 금지. 이러시다간 아기가 위험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한 번 더 출혈하면 조산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지금 8개월인데 나오면 미숙아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지은아, 청소 안 했네? 라떼는 임신 말기에도 청소했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정하라고. 의사들은 너무 예민하게 굴어. 라떼 때는 그런 말 없었어.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날 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사람한테요. 여보세요, 저 지은이에요. 지은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친정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 대학 은사님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약학과 학생으로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교수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 지금 임신 8개월인데요. 그날 밤 저는 교수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김장, 가족 모임, 반복된 출혈까지.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일 우리 병원으로 와. 내가 직접 진료해 줄게. 네, 교수님. 그리고 가족들도 다 데려와. 시어머니도.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 줄게.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서울 대병원 가야 해. 정밀 검사 받아야 해. 무슨 검사? 고위험 임신 검사.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셨어. 그래? 알았어. 몇 시에?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남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남편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네, 교수님.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초음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아가 작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7개월 크기예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예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럴 리가. 계속 이러면 조산하거나 최악의 경우 태아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지은 씨, 가족분들 오늘 다 오실 수 있나요? 시어머님도요? 네, 교수님.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가족 상담 필요하대요. 오실 수 있으세요? 뭐? 무슨 상담? 제 상태가 심각하대요. 가족들이 다 와야 한대요. 에휴, 또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와주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오셨습니다. 그날 오후 상담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저, 그리고 교수님.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잠깐만요. 교수님이 시어머니 말을 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초음파 사진을 대형 모니터에 띄우셨습니다. 먼저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 태아가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 임신 8개월 태아 크기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은 씨 아기입니다. 명확하게 작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2주 정도 작습니다. 태반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산모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입니다.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빈혈 수치를 보세요. 헤모글로빈이 9.5입니다. 정상은 12 이상이에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임신 중 빈혈은 태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거든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지은 씨, 최근 3개월간 무슨 일 하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장 100포기 혼자 담갔습니다. 임신 7개월 때요. 뭐?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0포기요? 혼자서요? 네. 누가 시켰습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라떼는 만사까지 김장했어요. 200포기씩 했다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교수님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2024년이죠. 맞습니다. 2024년입니다. 어머님이 임신하셨던 1980년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때는 산부인과 의료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임신 중 사망률이 지금의 10배였어요. 교수님이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1980년대 모성 사망률 10만 명당 44명. 2024년 10만 명당 4.5명. 숫자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이 발전해서 임신부를 보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주변에 임신 중에 아기 잃은 분 계시죠? 있긴 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아기를 잃은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임신부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임신 7개월에 10kg 이상 드는 건 조산 위험 300% 증가합니다. 장시간 서 있기는 태반 조기 박리 위험 200% 증가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태아 성장 지연을 일으킵니다. 영양 부족은 태아 뇌 발달에 치명적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이미 2번 출혈로 응급실 갔습니다. 교수님이 제 진료 기록을 띄우셨습니다. 첫 번째 김장 후 출혈, 조기 진통 징후, 두 번째 장시간 음식 준비 후 출혈, 태반 기능 저하, 한 번 더 가면 조산 확률 80%입니다.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했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정상 출산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님이 처방전을 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안정입니다. 집안일 일체 금지, 무거운 것 들기 금지, 오래 서 있기 금지. 그럼 집안일은 누가?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하셔야죠. 임신부한테 시키시면 안 됩니다. 라떼는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라떼는 통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근거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지은 씨, 혹시 이전에 약사로 일하셨죠? 네, 교수님. 그럼 영양제 처방 잘 아시죠? 네. 앞으로 임신부 영양제, 철분제, 오메가3, 비타민 D 다 드세요. 그리고 하루 3끼 제대로 드세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네, 교수님.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영양제는 돈 낭비예요. 라떼는 밥만 잘 먹어도. 어머님. 교수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임신부 영양제는 의학적으로 필수입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또 띄우셨습니다. 엽산 태아 신경관 결손 예방. 섭취 안 하면 척추 기형 위험 70% 증가. 철분 빈혈 예방. 부족하면 조산 위험 50% 증가. 오메가3 태아 뇌 발달. 부족하면 IQ 5-10점 낮아짐. 비타민 D 면역력. 부족하면 임신성 당뇨 위험 40% 증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영양제 안 먹고 아기한테 문제 생기면 그 책임 누가 지시겠습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 진료실이니까 의학적 사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지은 씨는 제 직접 관리 환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료받으러 오세요. 네, 교수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교수님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만약 지은 씨한테 또 무리시키시면 저는 아동학대 방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태아도 아동입니다. 산모를 학대하는 건 태아를 학대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찾아보세요. 교수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수님이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 시절에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이나 산후조리 잘못해서 고생한 분 계셨나요? 많았죠. 다들 고생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때는 산모 건강을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만 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평생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우울증 앓고. 어머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제 허리가. 어떻게? 산후조리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때 푹 쉬셨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은 씨한테 같은 고생 시키시겠습니까? 30년 후에 허리 아파서 고생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부터 도우세요. 무리시키지 마시고 대신 해주세요. 그게 진짜 시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앞으로 안 올게. 의사가 그러는데 어쩌겠어.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넌 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야? 뭐? 엄마 기분 상하게. 지금 그게 중요해? 아기가 위험하다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 거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그게 무슨? 엄마 편이야, 내 편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항상 엄마 편만 들었어. 그건 아니야. 그래. 나도 이제 알았어. 당신은 엄마 아들이지 내 남편이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제게 보여줬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라떼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 의사가 뭔 줄 알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밥은 먹었어? 응. 좀 쉬어? 응.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집에 와서 간단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김밥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지은아, 저녁 먹자. 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남편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교수님이 초음파를 보셨습니다. 좋아졌네요. 태아가 조금 자랐어요. 다행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아기가 커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안 오세요. 잘 됐네요. 남편분은요? 괜찮아요. 교수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왜요? 제 편을 안 들어줘서요.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어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남편들 많아요. 엄마한테 평생 복종하며 살아서 그래요. 하지만 지은 씨, 지금은 남편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만 생각하세요. 네, 교수님.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정상 출산 가능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오시니 정말 편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낮에는 태교 음악을 들으며 쉬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돌잔치 있어. 네. 내 시누이 아들 돌잔치. 가족들 다 모여. 어머니, 저는 안정 취해야 해서.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앉아만 있으면 되지. 안 가면 안 돼. 하지만 시댁 행사야. 며느리가 빠지면 안 돼. 라떼는 만삭에도 다 참석했어.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번만 가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엄마 체면도 있고. 나는 가기 싫어. 제발. 이번만. 진짜 앉아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시킬게. 정말? 응.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정말 앉아만 있을 거야. 일 시키면 바로 나올 거야. 그래, 알았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100명도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왔어? 저기 앉아 있어. 오늘은 쉬어. 네, 어머니.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쉬게 해주시는구나. 하지만 30분 후였습니다. 지은아, 저기 테이블 세팅 도와줘. 어머니, 저는 안정.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지, 테이블 세팅은 서서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도와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왜? 어머니가 테이블 세팅 도와달라는데. 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금방 끝나. 앉아만 있을 거라며? 에이, 저 정도는. 조금만 도와줘. 엄마 체면도 있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많아서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도왔습니다. 30분 동안 서서요.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저기 음료수 좀 날라줘. 지은아, 하객분들 안내 좀 해줘. 지은아, 케이크 자르는 거 사진 좀 찍어줘.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배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앉아야겠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식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잡이, 케이크 자르기, 축가, 식사. 저는 계속 서서 사진을 찍고 음료를 나르고 하객들을 안내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심하게 당겼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안 되겠어.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끝나간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5시간 동안 거의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배가 심하게 당겼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여보, 배가 진짜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5분 간격으로 배가 딱딱해졌다가 풀렸다가 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통 같은데. 뭐? 아직 1달 남았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 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양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여보, 피가 많이 나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화장실 바닥에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남편이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임신 몇 주세요? 8개월이요. 35주요.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 분만실로 가야 해요. 네. 지금 낫는 거예요? 네. 서둘러야 해요. 저는 휠체어에 실려 분만실로 갔습니다.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진통 억제제 투여합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진통 억제제 투여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태아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혈압 상승 중.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기가 죽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면 미수가입니다. 최대한 버텨야 해요. 진통을 멈춰야 합니다. 네. 진통 억제제를 계속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요. 절대 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돌잔치. 갔었어요. 거기서 뭐 하셨는데요? 테이블 세팅하고, 음료 나르고, 사진 찍고, 5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5시간이요? 임신 35주예요? 네. 보호자 누구세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요. 의사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산모가 임신 35주인데 5시간 동안 서 있게 하셨어요? 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 다 똑같은 이유로 출혈했어요. 과로요. 의사가 진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김장, 두 번째 음식 준비, 세 번째 오늘. 패턴 보이시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러면 조산 확률 90%입니다. 아기 목숨이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입원입니다. 면회도 제한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원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산모님 푹 쉬세요. 아기를 위해서요. 네.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나가줘. 뭐? 나가라고. 보기 싫어. 지은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약속했잖아. 앉아만 있을 거라고.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시킬 줄은. 알았으면서. 당신은 항상 알면서도 모른 척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어. 그건 아니야. 그래. 이제 나도 알았어. 당신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지은아,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지은아, 입원했다며? 응급실에서 연락 왔어. 네, 교수님. 또 출혈했어? 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은아, 이건 학대야. 명백한 학대야.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어.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교수님, 생각해봐. 아기가 중요해, 시댁 체면이 중요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일단 푹 쉬어. 내일 내가 병원 갈게.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네, 교수님. 다음 날 교수님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병원으로 전원 와. 내가 직접 관리해 줄게. 출산까지. 하지만 비용이.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의료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 교수님. 그리고 퇴원 후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 우리 집 빈방 있어. 네. 교수님 댁에요? 응. 출산 전까지 절대 안정 환경 만들어줄게. 시댁 간섭 없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지은아, 너 내 제자잖아. 내가 약대 다닐 때 내 수업 들었잖아. 네. 하지만 그때 너 장학금도 내가 추천했어. 기억나? 네, 기억해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 그런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못 봐. 교수님, 내 딸도 임신 중인데 너 같은 일 당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테도 딸이 있어. 딸이 시집 가서 이런 고생한다면 나는 못 참아. 저는 교수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결정했어? 네. 교수님 댁에서 지내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지켜줄게. 그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분간 교수님 댁에서 지낼 거야. 뭐? 왜? 절대 안정 환경이 필요해. 교수님이 관리해 주신대. 그럼 나는 주말에 면회 와. 지은아, 이게 무슨? 이게 아기를 지키는 방법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한테 말해줘. 뭐? 출산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남편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아기 목숨이 걸렸어. 선택해. 엄마야, 아기야? 아기지. 그럼 내 말대로 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출산 전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차단하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댁이랑 떨어져 지내는 며느리 없었어. 버릇없어. 내가 잘못 키운 자식한테 이런 대접 받는구나. 저는 문자를 보고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떼는 듣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교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내 방이야. 넓은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푹신하고 책상도 있고 작은 소파도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 여기선 아무도 너 귀찮게 안 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부인도 친절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지은 씨, 식사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영양식으로 준비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지은 씨는 쉬어야죠. 임신부는 여왕이에요. 여왕이라뇨. 우리 딸도 지금 임신 중인데요. 사위가 정말 잘해줘요. 지은 씨 남편분은 교수님 부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은 별로예요.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기만 생각하려고요. 매일 아침 교수님 부인이 영양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현미밥, 생선구이, 나물, 미역국, 과일. 임신부에게 필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지은 씨 많이 드세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빨리 만들어 먹거나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입맛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라떼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교수님 부인이 물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은 씨, 남편분은 어때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만 면회 오는데 어색해요. 힘드시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요. 지금은 지은 씨와 아기가 우선이에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배 당김도 줄어들었고 출혈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화사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윤기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검사하셨습니다. 좋아요. 태아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정상 크기예요. 정말요? 화면을 보니 정말 아기가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으니까 아기도 건강해진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체중도 적당히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정상 출산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이 주말에 면회 왔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 응. 여기 괜찮아? 응. 정말 좋아.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나는 안 보고 싶어. 지은아. 여보, 나 지금 행복해. 여기서 지내는 게 정말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 집이지.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얘기해요. 지금은 아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남편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 37주가 되었습니다. 정상 출산 시기였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면 정상 출산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나가셨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 좀 보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산모가 절대 안정 중이에요. 나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도 못 봐요? 의사 지시사항입니다. 스트레스 주는 면회는 금지예요.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지은 씨 상태가 좋아진 이유가 스트레스 없어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줬다고요? 네.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수님 부인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였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때 교수님이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병원 아닙니다만 환자가 쉬고 있습니다. 환자? 임신이 무슨 병이에요? 고위험 임신은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떼는 어머님.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라떼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임신하셨던 시대랑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도 발전했고 사회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제 관리 환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요.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네. 그리고 지은 씨 상태가 좋아진 이유는 어머님이 안 오셔서입니다. 계속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산모 학대로요. 산모 학대요? 네. 임신부에게 과도한 노동 강요, 스트레스 유발은 학대입니다. 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 교육이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지은 씨는 3번이나 출혈로 응급실 갔어요. 3번 다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출산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방으로 오셨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당연한 일이야. 너는 보호받아야 해. 교수님, 이제 걱정하지 마.
출산까지 내가 지켜줄게. 저는 교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울고 계셔. 교수님이 산모 학대라고 했대. 법적 조치 취한다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그래서? 지은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3번이나 출혈로 응급실 갔어. 3번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하지만 아기가 죽을 뻔했어. 3번이나.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쁜 의도가. 여보, 나 이제 선택할게. 뭐? 엄마야, 나야. 선택해. 지은아, 그게 무슨.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당신이 엄마 편 들 거면 나는 혼자 아기 키울 거야. 지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기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건강했습니다.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검사를 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정상분만 가능합니다. 태아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 많았어요, 지은 씨. 정말 잘 버텨줬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출산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지은아,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들었어. 너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3번이나 출혈했는데. 나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응. 지은아, 용서해줘. 앞으로는 내가 너 지킬게. 진짜로. 남편이 울었습니다. 교수님이 나한테 따로 전화하셨어. 너 진짜 죽을 뻔했다고. 조산하면 아기도 위험했다고.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씀만 듣고 너는 생각 안 하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내 편 들어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약속할게. 정말? 응. 이번에는 진짜야. 너랑 아기가 제일 중요해. 엄마는 2번째야.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 말 듣고 싶었어.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부인을 깨웠습니다. 지은 씨, 진통이에요? 네. 5분 간격으로 와요. 지금 병원 가야겠어요. 교수님 부인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 분만실 가야겠어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분만을 집도하셨습니다. 지은 씨,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힘내. 조금만 더. 우리 딸 만나러 가자. 잘하고 있어요. 아기 머리 보여요. 교수님이 외쳤습니다. 한 번만 더. 힘내세요. 으아. 마지막 힘을 썼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은 씨.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3.2kg 건강한 아기예요. 만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아기 지켰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가 잘 버텨주신 거예요. 출산 후 병실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딸 낳아줘서. 우리 딸이잖아.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해, 지은아.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떡해. 손녀 낳았다는데. 어떻게 안 와?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나 손녀 좀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기는 못 안으세요. 뭐? 내가 할머니인데? 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세요. 뭐? 제가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장 100포기, 가족 모임 음식 준비, 돌잔치.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출혈했어요.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상담도 받았어.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당한 고생을 너한테도 시킨 거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 방식대로 해. 라떼는 안 할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손녀 좀 보게 해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 아기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첫째, 앞으로 라떼는 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어. 둘째,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분유 먹이든 산후조리원 가든 다 제 마음이에요. 알았어. 셋째,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세요. 미리 약속하고요. 갑자기 오시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알았어. 넷째, 제가 일 복귀하겠다고 하면 지지해 주세요. 알았어. 다 알았어. 이 약속 지키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어기시면 다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응. 지킬게. 꼭 지킬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기 안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할미 닮았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손녀 보게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엄마 용서해줘서. 여보, 약속 지켜야 해. 앞으로는 내 편이라고 했잖아. 응, 당연하지. 엄마가 또 라떼는 하시면 내가 먼저 말릴게. 우리는 딸아이의 이름을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미선이라 지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여보, 산후 도우미 불러야겠어. 응,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며칠 필요해? 4주요. 24시간 도우미로요. 4주? 24시간? 그럼 비용이 괜찮아요. 내가 모아둔 돈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산모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기도 봐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산모님 미역국 끓였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기 기저귀 갈아줬어요. 지금 잘 자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셨습니다. 그것도 미리 전화하고요. 지은아, 내일 오후 3시에 가도 될까? 네, 어머니. 괜찮아요. 다음 날 오후 3시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어머니. 미선이는 잘 자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선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자고 있는 미선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하지만 이제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를 깨우지도 않으셨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응, 고마워. 도우미 아주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분유 먹이는구나? 네, 모유가 잘 안 나와서요. 예전 같으면 라떼는 모유로 키웠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요즘은 분유도 좋다더라. 영양가 높대.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선물 상자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와 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응. 우리 손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요즘 아기 옷은 정말 예쁘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1시간 정도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지은아, 나갈게. 너 푹 쉬어.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 미리 연락할게. 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선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딸 벌써 5kg 됐어. 그러게. 잘 크네. 남편도 육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은아, 기저귀 갈아줄게. 여보,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밤중 수유도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지은아, 자. 내가 분유 탈게. 넌 좀 더 자. 여보. 회사 내일 가야 하잖아. 괜찮아. 나도 아빠야.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 정말 변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편이었습니다. 아기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또 선물 상자를 주셨습니다. 또 뭐예요? 열어봐.
이번에는 아기 장난감이었습니다. 딸랑이와 인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미선이 가지고 놀라고. 요즘 장난감 좋더라. 소리도 나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 교수님한테 상담받았어. 계속. 네. 산후 우울증 상담. 아니, 내 문제 상담.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싶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상담을요? 응. 교수님이 정신과 선생님 소개해 주셨어. 8주째 다니고 있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과거에 갇혀 있었대.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대. 잘못된 생각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시집 와서 정말 힘들었어. 시어머니한테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 그래서 생각했어.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시어머니가 훌쩍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그건 학대였어. 내가 당한 것도 학대였고 내가 너한테 한 것도 학대였어. 어머니, 지은아,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 방식대로 살아.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더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화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이는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 잔치를 작게 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일 복귀 생각 있어? 네. 일요? 응. 너 약사 자격증 있잖아. 아까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선이가 내가 봐줄게. 어머니가요? 응. 일주일에 3일 정도. 내가 와서 봐줄게. 정말요? 응.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해. 라떼는 아니, 요즘은 워킹맘이 당연하잖아. 여자도 경력 쌓아야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손녀 보는 거 행복해.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몇 달 후 저는 정말 약국에 복직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지은아, 잘 다녀와. 미선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환자들을 상담하고 약을 조제하고 건강 정보를 알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님,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돼요. 하루 3번이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다. 우리 딸. 미선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 미선이랑 놀았거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웃으셨습니다. 라떼는 아니, 요즘 할머니들은 손녀 봐주는 게 행복이래. 나도 이제 알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떼는을 스스로 고치셨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 아이는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요. 여보, 돌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좋을 것 같아. 가족들만 조용하게. 미선이한테 스트레스 안 되게. 그래, 나도 그게 좋아. 너무 많은 사람 오면 미선이가 놀랄 것 같아. 응. 30명 정도만 초대하자.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지은 씨 축하해요. 벌써 돌이네요.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받은 아기인데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지은아, 미선이 정말 예쁘게 컸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움도 컸어요. 내가 뭘. 다 내가 잘 키운 거지.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청진기, 마이크, 돈, 책, 실 중에서 골랐습니다. 우리 딸 뭐 잡을까?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미선이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와, 의사하겠네.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똑똑하네. 라떼는 아니, 요즘 여자 의사 많잖아. 좋아. 멋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떼는을 하려다가 스스로 멈추시고 웃으며 고쳐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은 씨, 1년 동안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지은 씨가 강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시어머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담 계속 받으시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잘 됐어요. 지은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를 재웠습니다. 우리 딸 오늘 주인공이었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 그러게. 예쁘게 잘 컸어. 건강하게.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여기까지 잘 와줘서. 여보도 많이 변했잖아. 응. 나도 이제 알아. 가족이 뭔지. 남편이 뭘 해야 하는지.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동네 엄마들한테 자랑했어. 뭘요? 우리 며느리 워킹맘이고 아기 너무 잘 키운다고. 똑똑하고 예쁘다고. 어머니. 그랬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 안 오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효자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효자가 아니라 효부예요. 그래, 효부. 하하. 시어머니가 크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지은아, 동네 엄마들이 물어보던데. 뭘요? 어떻게 며느리랑 사이 좋게 지내냐고. 비결이 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지. 라떼는 하지 말라고. 요즘 애들 방식 존중하래. 상담 받으래. 하하. 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변하셨네요. 그럼 나도 배워야지. 시대가 변했는데 나만 옛날에 살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자. 네, 어머니. 저도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육아 일기였습니다.
오늘 딸아이 돌잔치를 했다. 1년 전 생각이 난다.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장, 출혈, 입원. 모든 게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졌다. 시어머니도 변하셨고 남편도 달라졌고 나도 성장했다. 무엇보다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되면 절대 라떼는 하지 마라. 각자의 시대가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 그걸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줘.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니까. 오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요즘 할머니들은 손주 봐주는 게 행복이래. 정말 많이 변하셨다. 상담의 힘이 대단하다. 나도 배웠다.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방에서 미선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이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엄마, 놀아줘. 그래, 우리 딸. 뭐 하고 놀까? 인형놀이. 미선이와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 딸이 시어머니한테 뛰어갔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사랑해. 시어머니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미도 우리 미선이 사랑해. 지은아, 오늘 내가 미선이 데리고 공원 갈게. 너는 좀 쉬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허리 아프시다며. 괜찮아. 약 먹고 운동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라떼는? 아니, 요즘 할머니들은 애들이랑 노는 게 최고의 운동이래. 건강해지더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3시까지만 계세요. 낮잠 시간이에요. 알았어. 2시 반에 데리고 올게. 시어머니와 딸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2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그고 출혈로 응급실에 갔던 날. 돌잔치 준비하다 쓰러질 뻔했던 날. 교수님 댁에 머물며 안정을 취했던 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변했고 남편은 달라졌고 저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선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변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공원에서 미선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문자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손녀 너무 행복해한다. 너도 잠깐 나올래? 같이 커피 마시자. 라떼는? 아니, 요즘 엄마들은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쉰다며. 나도 배워야지 히읗히읗. 저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모티콘까지 쓰시다니.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선이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응. 나도 그래. 손녀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강연도 해. 네? 강연이요? 응. 며느리랑 사이 좋게 지내는 법 이런 거. 다들 궁금해 하더라.
어머니가 전문가시네요. 그럼 나 경험자야. 실패했다가 성공한 경험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다들 라떼는 하지 말고 요즘 애들 방식 존중하고 며느리도 딸처럼 대하라고. 그랬더니 다들 고개 끄덕이더라.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어머니. 나도 배우고 있어.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옛날에 살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나 변할 수 있게 도와줘서. 어머니, 너 아니었으면 나 평생 고집쟁이 할머니로 살았을 거야. 미선이도 제대로 못 봤을 거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미선이가 날 보면 웃어. 할머니 사랑해 그래.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미선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둘째 생각해볼까? 뭐? 둘째? 남편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우리 딸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힘들지 않을까? 첫째 때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는 괜찮아. 어머니도 변하셨고 당신도 도와주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아? 확실해? 응. 확실해. 이번에는 처음부터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산후조리원도 가고 워킹맘도 계속하고. 알았어. 그럼 둘째 만들자. 나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도울게. 고마워, 여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둘째구나. 네, 어머니.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아직이요. 빨리 해. 요즘은 금방 다 차버린대. 라떼는? 아니, 요즘 엄마들은 산후조리원 필수래. 나도 찾아봤는데 좋은 데 많더라.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산후조리원을 찾아보셨다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는 무리하지 마. 김장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라떼는? 아니, 요즘 임신부들은 쉬는 게 제일 중요하대. 네, 어머니. 잘 쉬겠습니다. 첫째 내가 봐줄게. 지은이는 푹 쉬어. 뱃속 아기 건강하게 키워야지. 시어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둘째 건강하게 나와라. 남편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은아, 이번에는 내가 휴직할게. 뭐? 휴직? 응. 육아휴직. 3개월만. 내가 출산하고 회복할 동안. 여보. 괜찮아? 당연하지. 회사 일보다 가족이 중요해. 첫째 때 못해준 거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첫째를 돌봐주셨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내가 손녀 데리고 갈게. 너는 푹 쉬어. 병원 검진도 가야 하잖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지. 라떼는? 아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대. 나도 배웠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임신 부용 쿠션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임신부 쿠션. 요즘 이런 거 있더라. 배 받쳐주고 허리 편하게 해준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인터넷 검색까지 하시면서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필요했어요. 첫째 때 못 해준 거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미안해, 지은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사랑해. 정말.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9개월이 지나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계획뿐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집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 2년 만이네요. 이번에도 잘할 수 있어요. 교수님, 또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출산 당일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교수님. 지은 씨, 시작할게요. 힘내세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나왔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셨습니다. 3.5kg 건강합니다.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수고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습니다. 손자다. 우리 손자. 지은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마워. 우리 며느리 최고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이번에는 편하게 임신했어요. 당연한 거지. 라떼는. 아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돕는 게 당연하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첫째 미선이도 만나러 왔습니다. 엄마, 아기. 그래, 우리 딸. 동생이야. 이제 언니가 됐어. 딸이 아기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동생 귀여워. 사랑해. 모든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딸,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약국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요. 남편은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십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할미 보고 싶었어? 아이들이 시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고 놀아? 응, 오늘은 공원 가자. 날씨 좋잖아. 좋아.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공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김장 100포기를 혼자 담그고 출혈로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시어머니와 대립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날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약사한테서 메시지였습니다. 선배님, 상담 좀 해주세요. 저 임신 중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라떼는 하시면서 간섭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변화는 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주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미도 사랑해. 우리 손주들.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함께 변화하며 얻은 승리였습니다. 라떼는이 사라진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